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웹에 대한 기본적인 그 흐름, 그 큰 그림 한번 살펴봤고, 필요한 게 이 도식화 보면은 이제 한눈에 파악이 되죠. 우리가 이제 서버를 구축할 때 필요한 게 웹 서버와 CGI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DB.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보통 설치가 되는데, 요 웹서버랑 CGI는 사실 우리가 이제 톰캣이라는 걸 다운받았는데 이 두 개가 톰캣이 다 수행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DBMS는 MySQL 설치를 해놨죠 저희가. 자, 그래서 혹시라도 DB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 수업 페이지, DB 수업 페이지 가셔가지고 DB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웹서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웹서버에 설정되어 있는 자원 폴더 있죠. 그 폴더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 폴더에 있는 문서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방식이죠. 웹서버가. 이게 이제 기본 웹의 방식인데, 이제 웹이 더 복잡해지고 커지면서 이제 프로그래밍 동적인 처리가 필요하게 되니까 웹서버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죠? 프로그래밍 언어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동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프로그래밍 언어 처리인 CGI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CGI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서블릿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그냥 웹서버를 타고 요청하는 방식과 서블릿을 태우는 방식 두 가지를 같이 해봤어요. 서블릿을 태울 때는 우리가 서블릿을 태우겠다라는 그 의도를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URL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서버 URL에 이렇게 이걸로 요청을 하면은 웹서버 요청이 아닌 CGI 요청으로 받아들이겠다. 서블릿 요청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고요. 서블릿이 요청이 되면 우리가 만든 이 서블릿 클래스가 객체가 되면서 뭐가 실행된다? 이 두겟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겟 메서드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겟은 우리가 요청을 할 때마다, 이 서블릿에 요청을 할 때마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청할 때마다 이 객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테스트 서블릿, 이 서블릿에 요청한 것과 두 번째 요청한 객체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바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클래스가 있고 실제 작업을 하는 주체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인스턴스라는 녀석들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테스트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는 언제 객체가 된다? 요청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이니까 주소창에다가 우리 서버에 주소를 쳐갖고 엔터를 딱 쳐서 접속할 때마다 요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청했을 때랑 두 번째 요청했을 때랑 실행하는 객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했던 내용을 여기서 쓰려고 하면 당연히 못 씁니다. 자, 뭐 이런 거는 하다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당장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서블릿 말고 저희 수업 명이 JSP거든요. JSP가 뭔지 이제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HTML을 알아야 돼요. HTML.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HTML을 수업을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필수 몇 가지만 알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일단 HTML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웹 컨텐트 쪽에 테스트 HTML 지웠는데 여기다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HTML 파일을 클릭해서 New, 여기 HTML 파일 저처럼 test.html로 만들게요.
자, 이거 만들기 전에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다시 지울게요, 저. 자, 이게 파일을 이렇게 만들 때 이제 인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인코딩. 그래서 문자를 처리할 때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통신이잖아요. 데이터 통신. 그럼 두 기종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데, 자,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데, 여기서는 안녕이란 한글 문자를 만약 A 방식으로 처리하고, 여기서는 한글을 B 방식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으면 이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녕을 A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A 방식 형태로 오겠죠. 근데 얘는 B 방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당연히 A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석을 못하겠죠. 한글이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 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뭐가 중요하다? 인코딩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HTML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문서가. 그래서 HTML에는 인코딩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냥 만들면 여기 캐릭터 셋이 EUCKR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웹에선 제가 이거 UTF-8 쓴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일일이 바꿔주기 귀찮으니까 요 툴 차원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만들 때 그냥 UTF-8로 만들어지도록 할 거예요. 여기 위에 윈도우에 프리퍼런시스라고 있어요. 우리 툴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윈도우에 프리퍼런시스. 자, 그럼 여러 가지 메뉴 설정 값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워크라고 쳐보세요. 돼 있으신 분들은 다 돼 있을 거고,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안 돼 있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시스 말고 워크스페이스. 보시면 여기 텍스트 파일 인코딩이라고 MS949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UTF-8로 바꿔줄게요. 여러분들이 이 편집기로 작성하는 모든 내용이 이제 UTF-8로 저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플라이해서 적용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창에. 자, 그러면 여기 CSS 파일, HTML, JSP 이렇게 있어요. 웹에 대한 파일들이죠. 요거를 다 인코딩이 있잖아요. EUCKR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일 위에 UTF-8로 바꿔줄게요. 유니코드. 요 세 개 다 제일 위에 있어요. UTF-8. 이렇게 세 개 다 바꿔서 어플라이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CSS 파일, HTML 파일, JSP 파일. 사실상 JS 파일만 하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일단 HTML 테스트도 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HTML 파일을 다시 만들면 테스트.html 여기 이제 UTF-8로 자동으로 세팅해서 나오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HTML 문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요런 문서가 있어요. 제가 HTML은 문서라 그랬잖아요. 요런 문서가 있는데, 자, 사실 이게 하나의 본문인지, 요거는 제목이고 요거는 본문인지, 이것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되죠. 그죠?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이게 이제 컴퓨터는 이제 뭐 제목이나 내용 이런 거를 전혀 구별을 못 해요. 사람도 구별하기 힘든데 컴퓨터는 당연히 못 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안녕하세요는 제목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리고 뭐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 문서에서의 이 정보의 그 어떤 성격을 규정하죠. 안녕하세요는 제목입니다. 이거는 내용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컴퓨터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한 문장에 글이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정보가 어떤 의미의 정보, 어떤 유형의 정보인지, 이건 어떤 유형의 정보인지를 컴퓨터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HTML에서는 요거를 알려주는 방식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약속을 이렇게 하기로 해요. 태그라는 꺽쇠 요걸로 하기로 해요. 그러면 이제 제목이라고 했는데 그럼 제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역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태그는 언제나 열리고 닫힙니다. 닫히는 거는 태그명 앞에 이렇게 슬래시를 붙여요. 이게 닫히는 태그, 이게 열리는 태그. 그 말은 안녕하세요. 여기까지가 제목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는 더 자세히 있는 브라우저는 이 문서를 읽어서 안녕하세요가 제목이기 때문에 얘는 좀 크고 진하게 나타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크고 진하게 나타내줍니다. 그런 식으로 문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 실 데이터는 요거예요. 요거 태그가 아닌 요게 실 데이터인데 이제 이 태그들은 뭐다? 이 문서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성격을 규정해서 구조화하는 거예요. 구조가 생겼죠. 여기까지가 제목이고 여기까지가 여기도 이렇게 내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문서가 딱 구조가 잡혔잖아요. 한눈에 봐도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데이터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HTML 태그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목 이렇게 쓰지 않겠죠. HTML 언어로 제목을 의미하는 태그명은 한글 제목이 아니라 H1 이런 식으로 해요. 내용이라 하긴 좀 그렇고 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영역을 의미할 때는 div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런 태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웹 시간이 아니니까 HTML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이거를 다루진 않는다 그랬죠. 대신 우리가 이제 JSP라는 걸 하려면 결국 웹이랑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아예 모를 수는 없어요. 몇 가지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요거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거 안녕하세요를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자, 여기 브라우저를 통해서 열어야겠죠. 이거 이 test.html을 긁어다가 브라우저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냥 문장이죠, 문장. 그렇죠? 텍스트 파일에다가 글씨 쓰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h1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안녕하세요라는 정보를 규정할 수 있다. 뭐예요? 이게 제목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브라우저가 어떻게 나타낸다? 보시면 얘는 크고 진하게 나타내면서 다음에 줄을 자동으로 바꿔주죠.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출력은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HTML 문서가 작성이 되고 브라우저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이번엔 제가 이렇게 다시 이걸 태그를 지우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줄 바꾸고 저는 차태진입니다. 됐죠? 그러면 줄 바꿔서 나올 것 같지만 줄 바꿔서 안 나와요.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 HTML에서의 줄 바꿈은 요걸 줄 바꿈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줄바꿈은 태그로 br이라는 태그를 써야 줄이 바뀌어요. 자, 요런 태그 같은 태그라는 언어를 약속을 가지고 문서를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HTML인데,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핵심 태그 한 5가지 정도만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아까 뭐 H1 이렇게 있잖아요. H1. 이거 H1부터 H6까지 있습니다. 다 제목을 의미하는 건데 숫자가 커질수록 조금씩 작아져요, 크기가. 해볼게요, 이렇게. A.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죠. 어쨌든 근데 제목을 나타내는 거라서 뭐 대제목, 소제목 이런 거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제일 많이 쓰게 될 수가 있는 게 div. div는 하나 이제 영역을 잡는 건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아까 요 헤더 말고 BBB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세 줄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세 줄로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줄바꿈이라는 걸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이 div를 이용하죠. CCC로 이렇게 하면 이제 줄 밖에서 나와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div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브라우저 끝까지 한 영역을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영역이 하나 시작돼서 영역이 하나 끝났다라는 의미니까 이 컨텐츠의 길이가 뭐 100글자든 1000글자든 1글자든 이 한 영역을 다 쓰는 거고, 얘는 영역이 따로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한 영역 안에 들어간 거고 얘 세 개는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게 A 태그라고 있어요. A. 요거는 링크예요, 링크. 자, DDD를 보시면 시커멓게 나오죠.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이 태그에는 속성값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요런 거 하나 딱 넣어주면은 이렇게 링크로 바뀌거든요. 요거 쓸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href는 뭐 이렇게 쌍따옴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이버 이렇게 걸어놓으면 눌렀을 때 이제 네이버 가는 겁니다. 지금 안 가죠? 우리가 이거 웹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파일 시스템, 우리 윈도우 파일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서 안 가는 거고, 우리가 서버로 접근하면 웹 네이버로 갑니다. 눌렀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http 이렇게 하면 갑니다. http가 웹 프로토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웹 네이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랑 아까 그리고 뭐 BR 요거 뭐예요? 줄바꿈. 그래서 BBB 보시면은 줄이 안 바뀌는데 뒤에 이렇게 BR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면은 이렇게 줄이 바뀌어서 나와요. 줄바꿈 태그.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 뭐 요거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HR은 BR처럼 줄을 바꿔주는 태그인데 줄 바꾸면서 줄까지 한번 그어주는 거예요. 딱 요 정도만 쓸 거예요. 그래서 저희 JSP 수업에서는 화면이 예쁘게 나오거나 그런 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딱 요 정도만 쓸 거기 때문에. 내가 화면 예쁘게 네이버처럼 꾸미고 싶다. 그럼 뭘 공부해야 된다? HTML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이런 파일들을 예쁘게 꾸미고 여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래밍적인 처리를 하는 거를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프론트엔드 수업이 아니니까 딱 이 정도만 쓸 겁니다. 5개. 하다가 만약에 몇 개 더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소개를 드릴게요. 부담 없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달라고 하면은 적절한 페이지를 줘서 클라이언트가 보게끔 하는 게 이제 웹 서비스예요. 아까처럼 네이버 이렇게 보내면 이 네이버 이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HTML로. 그냥 이거를 서버가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브라우저가 그걸 해석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HTML로 만드는 거예요. 응답 페이지. 웹의 응답 페이지는 HTML로 만드는 것이다. 그쵸?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프로그래밍적인 처리가 안 되는 그냥 문서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동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HTML 문서를 먼저 마련해 놓지 않고 서블릿에서 이거 막 글씨 이상한데 이거 아까 인코딩 바꿔서 그래요. 이거 어제 했던 거 그냥 지우죠. 이거 어차피 복수 삼아서 다시 해보는 게 좋으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 브라우저에 그려줄 수 있는 출력기를 하나 우리가 꺼내서 출력문으로 브라우저에 출력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출력한다? 이렇게 HTML 형식을 맞춰서 출력을 하면 브라우저가 그걸 렌더링해서 보여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CGI를 사용하는 이유를 그렇게 생각하셔도 편해요. 뭐예요? HTML 생성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HTML이 미리 만들어 놓고 웹서버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즉석에서 프로그래밍으로 HTML 실시간으로 그려가지고 만든 HTML을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CGI 어플리케이션, 서블릿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문제를 좀 드릴게요. 어제 내용 복습 삼아서 구구단 만드는 거 쉽죠? 구구단. 그래서 서블릿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구구단이 뭐 딱 2단부터 9단 이렇게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하는 단을 입력하면 해당 구구단이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시나요? 원하는 단은 누가 원하는 겁니까? 고객이 원하는 거겠죠.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쿼리 스트링을 이용해야 되고, 서블릿에서는 가져와가지고 고객의 브라우저에 HTML 문서, HTML 형태로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게 되면은 두 번째는 1단부터 고객이 원하는 단까지 모두 출력. 만약에 원하는 단이 5면은 1부터 5단까지 싹 나오는 거고, 10이면은 1부터 10단까지 싹 나오게 하는 건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줄바꿈을 꼭 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구단을 출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블릿을 이용해주세요. 서블릿을. 일단 HTML만으로
구구단을 작성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HTML 하나 만들고 구구.html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구구단을 만들려면 2 곱하기 1은 2 2단 만들 때 거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엔 뭐 풍문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4 5 6 7 8 9 당연히 여기 계산도 안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접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저희 서버에 요청을 해서 서버에 올린 다음에 서버에 요청해서 가져와 볼게요. 그럼 저희 이 JSP 프로젝트가 올라가 있는 이 서버를 실행을 시키면 되죠. 자, 서버가 시작이 됐고, 자, 이제 우리 서버에 요청을 해야죠. 127.0.0.1에 포트 번호는 9000번, JSP 프로젝트에 99.html. 잘못 넣었죠? 여기 웹 컨텐츠에 넣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나오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TML에서 이렇게 줄바꾼다고 해서 줄바꿈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줄을 바꾸려면 br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제 HTML 같은 경우 이렇게 고친 다음에 바로 보면은 빠르게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살짝 느려요. 그래서 한번 새로 고침한 다음에 안 된다고 안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반영돼서. 자, 이게 이제 HTML로 9단 2단을 만들어 본 건데, 이거는 2단밖에 표현을 못 하고요. 게다가 직접 제가 다 계산을 한 거고 9줄이나 썼죠. 그러니까 이 9단을 HTML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프로그래밍을 못하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제 깨달은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프로그래밍적인 처리가 필요하니까 자바를 거쳐서 자바가 이거 만든 다음에 자바가 HTML을 직접 그려주면 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서블릿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블릿 만드는 거 다시 해볼게요. 자, JSP Day2라는 패키지 하나 새로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서블릿 찾아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네임은 테스트 서블릿이라고 할게요. 이처럼. 그리고 뭐 넥스트에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있네요. 자, 그럼 테스트 서블릿 2라고 하겠습니다. 2라고. 그 뭐 넥스트 해서 그냥 이거 디폴트로 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 다 지우고요. 주석이랑 생성자랑 버전 2개 남기고 다 지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디폴트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2개씩 실행될 때마다 돼야 되는 게 이 9구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바로 9구단 만드는 건 너무나 쉽죠. 그죠? 자, 1부터 9까지 1씩 증가시켜서 자, 뭐 2단이면 2 그죠? 하고 여기다가 2 곱하기 아니 그럼 이거 이제 프린트 ln이면 자동으로 줄바꿈 될 테니까.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얘네
이 테스트 서블릿 2를 실행시켜서 두 개를 실행시키려면 이 URL로 요청을 해야 돼요. 구구.html이 아니라, 자 그럼 당연히 안 나오죠. 왜냐면 우리가 시스템에다가 뿌렸으니까. 근데 이제 시스템에 뿌리는 게 아니라 요 고객의 브라우저에 뿌려주려면 리스폰스에서 get writer 이용해서 출력기 가져와야 된다고 했죠? print writer 빨간 줄 뜨면 인풋 해주시고, 그럼 이제 이 시스템 빼고요 이렇게 out.println만 하면 요 내용이 이제 여기 출력이 되는 건데, 껐다가 다시 킬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잘 나오죠. 자 근데 이게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요거는 HTML이 아닙니다. 요 문서는 지금 HTML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HTML로 우리가 작성을 해서 이 브라우저한테 보여달라고 하려면 그릴 때 이게 그려주는 애잖아요. 얘가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어제 했던 response.set content type이에요. 여기서 이 텍스트는 텍스트인데 HTML 텍스트다라고 정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셋을 UTF-8로 됐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set 캐릭터 인코딩 UTF-8로 역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사실 리퀘스트에도 set 캐릭터 타입이 있어요. 이것도 UTF-8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게 HTML로 나오니까 이제 줄바꿈이 안 되죠. HTML에서의 줄바꿈은 무조건 뭘로 표현된다? br이라는 태그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이거 소스 열어볼 수 있거든요. 컨트롤 U 눌러보시면 페이지 소스 보기. 컨트롤 U 눌러보시면 지금 이 브라우저에서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HTML에서 이렇게 그려봐야 아까 붙어서 나오는 거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br을 떼고 자 이렇게 그리면 붙어서 나오는 거 확인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끝에 br을 붙여줘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을 그려주는 게 얘라는 얘기죠. 요 out.println 그러니까 얘가 이걸 그려주는 거니까 이제 요 뒤에다가 붙여야죠. br을 이렇게. 그럼 구구단 한 단 그러니까 한 곡 끝날 때마다 이 br이 붙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붙었죠. 다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실상 이제 HTML 그 문서 생김새고요. 이게 렌더링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br은 태그 정보니까 렌더링 할 때만 사용되는 거고 실제 눈으로 보이진 않겠죠. 다시 돌아갈 때는 어떻게 어떻게? 컨트롤 U 하면 이거 새 창이 열리는 거라 그냥 끄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줄바꿈이 되는 HTML 구구단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요 2단 무조건 2단만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구구단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우리가 원하는 걸로 세팅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이 웹브라우저 사용하는 사람이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야 되니까 물음표 치시고 대충 저는 단이라고 해볼게요. 단에서 5 이렇게 넘기면 변화는 없지만 이 단이라는 데이터가 여기 넘어간다고 그랬죠? 어디? 이 리퀘스트에 저장돼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시점에서 이 리퀘스트에 있는 단을 꺼낼 건데 get 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 변수명 이렇게 앞에 지은 거 요걸로 찾아주시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인트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무조건 문자로 읽어드리게 돼 있어요. 그 5도 숫자 5가 아니라 문자 5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스트링으로 받은 다음에 파스인트 해야죠. 파스인트. 요거를 파스인트 하겠습니다. 디저점 파스인트 str 이렇게 실제로 이제 받아주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 대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자, 요거 재시작을 안 했네요 아직. 그래서 5단 800명 8단 뭐 이거 10단 됐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원하는 단까지 모두 출력하는 거는 이 단 이름은 그냥 단으로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바꿀게요. 리미트로 바꿀게요. 리미트라는 정보로 이렇게 10을 넘기면 1부터 10단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역시 받아주시고 리미트 받아주시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 이번에 이제 구구단을 연달아 만들어야 되니까 단은 1부터 리미트까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구구단 만드는 거야 이제 쉬우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단이죠 이거.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제 어제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겸 하고 또 뭘 본 거냐면 줄바꿈을 HTML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느냐.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줄바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고.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HTML 세계에서는 역/n이 줄바꿈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바에서 그런 거고 HTML에서는 반드시 br이라는 태그 HTML 문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을 우리가 그려줄 때 화면을 그려줄 때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구구단만 작성했잖아요. 근데 원래 HTML 처음에 만들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헤드 있고 뭐 메타, 타이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형식이 잘 갖춰져야만 올바른 HTML 문서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안 그려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문서는 불완전한 문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자, 그럼 여기 구구단 그려주는 거 이전에 out.println에서 자, 뭐부터 그려줘야 됩니까? HTML 태그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요거 다음에 뭐 있어요? 헤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그리고 뭐 타이틀 이런 거 있어요.
벌써부터 하기 싫어지긴 하는데, 자, 이런 HTML 표현식 자체를 여러분이 자바 문자열로 다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HTML 문서를 만들려면. 하고 여기서 헤더 좀 닫아주고, 그 다음 바디가 시작되고요. 이게 본문이니까 본문 끝에 바디 닫아주고, 바디 끝났으면 헤드 닫아주고, 헤드 닫아주고. 됐죠? 이런 간단한 HTML 문서 만드는데도 이렇게 좀 번거로운 작업이 있는데, 제가 이 네이버 메인 페이지 컨트롤 U에서 소스 볼게요. 이런 HTML 문서를 자바 이걸로 그리라고 하면은 그릴 수 있겠냐 이거죠. 이거를 죄다. 너무나 괴로운 작업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HTML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요청한 고객한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서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놨던 걸 주는 대신 즉석에서 만드는 방식으로 주잖아요. 왜냐면 프로그래밍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너무 문자열 처리하는 것도 힘들고 줄 맞추는 것도 힘들고 이런 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자바에서 HTML을 그리는 것보단 HTML에서 자바 코드를 쓸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냐. 그죠? 그래서 HTML 사이사이에다가 자바 코드를 끼워 넣는 게 JSP예요. 서블릿에서 원래 만들던 방식인데 이게 이런 방식이 너무 지저분하고 별로라서 좀 더 편하게 하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여기에다가 자바 코드를 넣자. 그게 이제 JSP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얘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자바 코드 이 개념을 아셨죠? JSP가 뭔지. 자, 그 HTML 코드 사이사이에 자바 코드를 끼워 넣자. 이게 JSP입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HTML과는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자바가 관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바가 HTML을 막 읽어버리면 안 되고, 자기가 읽어야 되는 파일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HTML로 하지 않고 확장자를 .jsp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똑같은 거 만들어 볼게요. 웹 컨텐트 쪽에 new 해서 이번엔 HTML 파일 바로 밑에 JSP 파일이라고 있어요. 이름은 test.jsp로 할게요. 뭐지? 자, 그럼 완전 똑같죠? HTML이랑. 근데 뭐만 다르다? 이 위에 뭐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JSP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거는 HTML이 아니라 자바 서블릿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게 실행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서블릿으로 자바 코드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 페이지는 자바로 컴파일 될 겁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없으면 JSP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면은 test.html, 99.html이랑 얘랑 별로 다를 게 없죠. 딱 요거 하나 차이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가능하다? 자, 요거를 JSP에서 이렇게 만들 때는 프로그래밍 처리가 가능하다. 폼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폼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바로 그냥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10번 나오겠네. 안녕하세요. 그죠?
자, 근데 보시면은 이거 실행시켜보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거 test.jsp 파일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test.jsp 그러면 후문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정직하게 FOR 표현 자체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자바 코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HTML 글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구별을 해줘야죠. 어떤 거는 HTML 상의 문서 내용이고 어떤 거는 프로그래밍 역할을 하는 자바 코드인 것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이렇게 영역을 지어주면 됩니다. 꺽쇠하시고 퍼센트로 열고 태그처럼 열고 닫아요.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요거는 자바 코드고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뭐 하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HTML 문서상의 내용이죠. 이게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바 코드죠.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만 자바 코드로 인식을 할 거고, 요거는 HTML 코드로 인식을 하겠죠. 근데 열리고 다 안 닫히면은 완성된 자바 코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닫아주는 거 요것도 자바 코드죠. 얘를 이렇게 감싸주시면 구별해서 자바 코드는 항상 이 꺽쇠로 감싸서 자바가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는 HTML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바꾸고 이제 실행을 하면 안녕하세요가 10번 나오죠. 자, 줄 바꾸는 게 안 되죠? 그러면은 BR하면 되죠. 우리가 HTML 쓰듯이 그냥 쓰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하려는 거 구구단 이 곱하기 i죠. i 그죠? 2 곱하기 i 하고 줄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구구단이 나올까요? 자, 실행을 안 해보고 맞춰볼 수 있으면 좋은데 실행을 해볼게요.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항상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i가 변수 i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거는 자바 코드 밖으로 벗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i예요. 문자 i. 문자 그대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연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되려면 어느 부분? 이 i 부분은 뭐가 돼야 됩니까? 자바 코드가 돼야죠. 이렇게. 자, 근데 그냥 i라고 하면은 이건 뭐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줘야 기억나시나요? 이거? out.println 해야 이게 브라우저 상에 적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JSP에 out이라는 이름으로 이 라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 out이 원래 우리가 이렇게 리스폰스라는 곳에서 get 라이터에서 이렇게 빼오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브라우저에 그려주는 주체가 되죠. 자바의 내용을. 이제 여기서도 이 out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걸 이제 내장 객체라고 하는데 얘를 이용해서 println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를 이렇게 딱 넣어주면 이 i를 출력을 해주는데 이 출력하는 문자가 어디 나타납니까? 이 문서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복잡한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이렇게 꺽쇠에서 퍼센트를 하면 이거는 뭐다 무조건 자바 코드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짤 때 변수 하나가 있어서 10을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런 거랑 지금 마찬가지 코드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 i를 가지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출력을 하든 대입을 하든 뭘 하든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i를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브라우저에 출력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거 해주는 게 이제 프린트 ln. 아웃의 프린트 ln. 요렇게 하면 이제 문서, HTML 문서상에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감싸주시고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해볼게요. 이제 잘 나오죠?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값을 변수의 값을 이렇게 브라우저 상에 출력해야 될 일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out.println 쓰는 게 불편하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줄이기로 합니다. println이 필요한 출력 부분은 꺽쇠, 그러니까 퍼센트 뒤에 이퀄을 넣으면 출력하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훨씬 깔끔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도 이제 잘 나와요. 자, 그래서 JSP를 사용하실 때는 이제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이 꺽쇠를 열고 닫아서 자바 코드를 표현한다. HTML과 자바 코드를 구분한다. 자, 근데 만약에 자바 코드상에서의 어떤 변수나 이런 거를 값을 출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out.println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매번 쓰는 게 번거로우니까 out.println으로 출력하는 거에 한해서는 꺽쇠 뒤에, 그러니까 퍼센트 뒤에다가 이퀄을 붙여서 대체하겠다. 이러면 자동으로 out.println이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뭔가 단순하죠. 여러분들 이게 서블릿 같은 거 안 만들어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단을. 서블릿 같은 거 없어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자체적으로 서블릿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사용하시려면은 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문제를 좀 드릴 테니까
자, 수업 페이지를 보시면 자, 1차에 JSP 작성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꺽쇠를 이용해서 자바 코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석을 표현하는 꺽쇠도 있고요. 표현식, 아까 표현식 이게 이제 out.println이죠. 어떤 값을 출력해야 될 때 쓰는 거고, 일반적인 코드는 요 스크립틀릿이라고 해서 퍼센트 사이에 넣어주시고, 특별 지시 코드는 특별한 기능을 하는 코드에 한해서는 이제 요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JSP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특별 지시 코드예요. 선언문, 메서드 같은 거는 그러니까 선언 있잖아요. 우리가 스크립틀릿은 연산 코드를 작성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선언적인 거를 이제 하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요. 일단 이 두 개를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내장 객체라는 게 있는데, 리퀘스트, 리스폰스, 세션, 아웃 다 와서 본 것 같죠? 사실상 이 JSP가 서블릿으로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그 서블릿이면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에 다양한 정보들이 담기잖아요. 그죠? 그런 정보를 담긴 객체가 있어요, JSP가. 내장이 돼 있어서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이름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내장되어 있다라는 게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제가 JS에서 아웃을 쓸 때, 아까 아웃을 쓸 때 뭔가 어서 꺼내오거나 new 하거나 뭐 그러질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잘 작동이 되죠? 이게 이제 실행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마련을 해서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필요하면은 그냥 여기 있는 거 꺼내 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 넘길 때 request.get 파라미터로 가져왔잖아요. 그죠? JSP도 똑같아요. JSP에서도 가져올 때 request.get 파라미터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리퀘스트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런 내장 객체를 잘 생각을 해서 그런 게 필요하면은 이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요, 이 문제 3개를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